요새는 수학적 사고를 극대화해서 뭔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같은 기출 문제더라도 다른 포장지, 다른 표현을 써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를 너무 못해. 국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이 1월, 6월 사이에 산모 정도 보고 나서 판단을 빨리 하셔서 논술을 바로 시작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어머님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는 딴 걸 잘하고 수학을 못해. 그럼 수리 논술은 못하는 거야 라고. 요즘 수학 문제집 종류가 정말 다양하던데요. 내신형, 수능형 문제집 추천을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고1, 2와 고3으로 나눠서 대답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거의 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3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능 수학이나 모의고사 자체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다시 사용하거나 뭔가 이런 식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유형이 나오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야? 기존 유형을 쓰지도 않는데 신유형도 안 나온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한 발문 이해 능력이거든요. 요새는 수학적 사고를 극대화해서 뭔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같은 기출 문제더라도 다른 포장지, 다른 표현을 써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아이가 분명히 풀어본 문제의 식으로 풀면 되는데 이게 그 문제인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해요. 그래서 이 발문 이해 능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중교재를 풀어서 이 부분이 해결되기는 냉정히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저는 사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발문이 다양화된 컨텐츠들을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3 강사분을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듣다 보면 자체 교재로 거의 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새로운 문항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원을 보내기는 그렇고 독학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게 그 프리패스라는 게 요새 많잖아요. 프리패스를 하다 보면 인강의 1, 2, 3위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 또한 굉장히 컨텐츠에 투자를 많이 하고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어떤 선생님이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런 1, 2, 3타의 선생님들의 엔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고 그 다음 그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를 많이 풀고 한 강사님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강사님을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극상위권이나 1등급 상위권이 아니라면 해설 강의가 있는 그런 엔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설명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프리패스 자체도 좀 아이와 맞지 않다, 집에서 아예 독학을 하고 싶은데 어떤 교재가 좋냐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역시나 그래도 자이스토리라든가 마더텅 같은 기출집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선호도로는 자이스토리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 이유가 마더텅은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그 목표 달성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그럼에도 자습을 한다면 자이스토리 정도 풀면 좋고, 두 번째는 사실 요새는 개인 강사들이 출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규격화된 유명한 문제집 말고 개인이 개발한 컨텐츠 푸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7월부터의 모의고사는 무조건 강사를 가리지 말고 많이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추천드립니다. 고1이나 고2 같은 경우도 사실 내신 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 문제집을 풀어서는 7, 80%의 이제 달성률이 있는데, 그냥 이 부분은 교재에 대한 완성도 자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리면 센 수학이 저는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센 수학도 교육과정에 어긋난 부분이 일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학생이 판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센 수학이 난이도 측면이라든가 그 단원 세분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센 수학으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정말 노베이스여서 4, 5등급 이하라고 하면 RPM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4, 5등급 친구들이 센을 혼자 푸는 것도 힘들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RPM과 센, 대신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재를 풀든 간에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서, 만약에 학원 수업이 좀 어렵다고 하면 질문을 해줄 수 있는 대학교 조교 선생님 과외 같은 거를 동반해서 이 교재를 몇 개만 해결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자기주도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블랙라벨이나 1품 수학이 가장 퀄리티가 좋고 문제가 괜찮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테크트리로 가면 제일 좋지 않을까. 다만 어떤 수업을 듣든 그 강좌를 뭔가 선택할 때 그 컨텐츠를 한번 확인하고 수업을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런 게 잘 섞여 있고 강사가 재해석해서 교재를 구성했는가를 보면서 가시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능 선택 과목 확통, 미적, 기하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픈 게, 제가 미적분 문제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제 중3 친구들부터는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미적이 없어지니까 당장의 고1, 2 친구들의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강사 중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수능 수학을 한 사람들은 예측을 한 게
선택 과목 밸런스가 맞을 순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 고등학교 때도 선택 과목제였거든요. 근데 한 과목에 거의 편중된 상황이 되는데 현재 이제 작년 수능만 보더라도 미적분 1등급 컷은 81에서 84점 사이입니다. 이건 뭐냐면 비교 환산 점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학생이 동일한 등급 컷이 나오지가 않고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의 점수를 이제 환산해 가지고 등급이 나오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미적 같은 경우는 81에서 84가 1등급이었는데 확통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학생들의 수준에선 94에서 96이 1등급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같은 시험지를 풀었는데 1등급 컷 10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미적분이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된 것도 맞고요.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조금 더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당장 이 문제가 1, 2년 안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미적분 선택을 추천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본인이 진로 자체가 아예 문과학과라면 확통을 가는 게 좀 좋기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이런 부분이 좀 불투명하다고 하면 일단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한두 개를 더 틀리더라도 표준 점수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적분을 추천드려요. 근데 미적분을 보통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 미적은 확통 기하에 비해 공부량이 두세 배는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적분이 작년 수능만 좀 예외적이긴 했지만 8문제 중에 6문제 정도는 우리가 2회독 정도 했을 때 풀 수 있는 난이도가 나오긴 하거든요. 물론 이 2회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이 정말 어려운 과목은 맞고 뒤에 킬러 문제 2문제 정도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가 기본 문제와 기출만 잘 풀었을 때 6개 정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통을 다 맞는 거와 비슷한 점수가 결국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적을 선택하고요. 우리 아이가 아예 노배여서 정말 미적을 못해. 그래도 저는 미적을 추천하는 게 찍어서 미적을 하나라도 더 맞는 게 무조건 유리하긴 해요. 왜냐면 앞에 4개는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친구들 만약 4, 5등급 이하를 말씀드렸을 때 확통을 선택해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다 맞긴 쉽지 않거든요. 다만 마지막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작년에 명덕외고 학생들이 좀 많이 듣긴 했는데 이 학생들도 조금 기본기가 약한 친구들인데 확통을 그래도 계속 연습할 때 다 맞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도 개인의 선택적인 영역이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지만 보수적으로는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논술 전형 추천, 비추천 학생 유형을 꼽는다면? 저는 이제 수리논술도 한 6, 7년가량을 강의를 했고 워낙 저희 학원이 논술로 유명해서 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목동에서의 90% 학생은 수리논술을 6개 쓰는 게 보통의 정답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수리논술 얘기하기 전에 저는 수시 전문가는 아닙니다. 논술 전문가긴 하지만 학종이나 이런 정형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하는 건 그렇지만 첫 번째 이제 학종을 쓰냐 논술을 쓰냐는 사실 1차적으로는 고3 들어갈 때 정해지긴 해요. 애당초 학종을 쓸 수 없는 학생들은 1차적으로 선별이 되고요. 두 번째 학생들이 제일 애매한데 논술과 학종 중에 고민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보통 6월까지 가서 육모와 3학년 내신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케이스는 베스트 케이스인데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작년에 양정에서 1점대 초반 친구가 있었는데 6논술을 썼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나중에 정시 성적이 너무 좋아서 학종을 안 쓰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 대중적인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아마 학종을 쓰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내신도 좀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이런 친구들은 수리논술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게 정확히 중요한데 수리논술하면 보통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심화 수학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수능과 똑같은 교육과정에 맞는 문제를 푸는데 수학적인 근거를 내서 논리적으로 쓸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영어라는 언어가 있잖아요. 저희는 한국어를 쓰지만 그럼 영어를 만약에 좀 저같이 잘 못하는 사람이 쓰게 되면 문법도 틀리고 막 이상하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딱 와서 보면 이 이상한 글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수리논술을 보면 되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잘 푸는 거와 쓰는 건 완전히 다른데 이 수리논술이란 뭐냐면 저도 전공이다 보니까 수학과에서는 논리정연하게 수학적 근거를 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뭐 귀류법을 쓴다든가 뭐 귀납법을 쓴다든가 근거 제시, 뭐 결론 활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배워서 의대 논술도 최근에 난이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어렵긴 한데 대부분의 서울 중위권 학교까지는 문학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럼 뭘 보겠다는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서술이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거고 이런 부분은 배웠을 때 굉장히 유리하기는 해요. 우리 연습을 많이 했을 때 유리하긴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리논술을 써야 되는데 수리논술이 어려울까 봐 걱정이 된다면 이거는 고민할 이유가 1도 없이 준비는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고민 드는 게 죠. 언제 준비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데, 일단 첫 번째, 우리 아이 인서울의 중위권 정도를 가고 싶어. 근데 정시로는 인서울이 안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수학은 되지만 국어를 너무 못해. 이런 경우라고 하면 수리논술을 빠르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요. 2학년 때 시작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3학년 시작했을 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우리 아이가 되게 다 2등급 돼야 애매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수리논술을 당장 시작하지 말고 6월 모의고사까지 기간을 두고 정시 성적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보시면 돼요. 근데 6월에 만약에 안 된다 싶어서 뭔가 목표 대학과 실제 정시 성적이 1, 2등급 차이가 난다 그러면 6월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저도 그렇긴 했지만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를 너무 못해. 국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이 1월, 6월 사이에 3모 정도 보고 나서 판단을 빨리 하셔서 논술을 바로 시작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어머님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는 딴 걸 잘하고 수학을 못해. 그럼 수리논술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럴수록 수리논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수학이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레벨별로 보통 학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레벨에 맞게 또 강의를 해주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수학이 좀 약한 친구들은 오히려 수리논술을 준비했을 때 그 인과관계라든가 근거 제시라는 게 채워지기 때문에 수학 실력이 생각보다 오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시작하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논술이라는 게 결국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구조보다 최근에는 간단한 문제를 논술적으로 쓸 수 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의 실력과 관계없이 정시 등급에서 뭔가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한두 등급 부족해. 그러면 수리논술을 하는 게 무조건 좋고요. 사실은 6논술이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학종을 쓰지 않는다면 논술을 준비하는 게 되게 블루오션과 같은 이제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학생과 학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전문가까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되게 저의 주관을 뚜렷하게 오늘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10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정말 체득한 느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정리를 드리면 조급하게 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가 최근 사례로만 보더라도 매달 3등급만 맞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전교 몇 등이다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수능을 보게 되면 둘이 점수가 역전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당장의 내신 결과도 당연히 중요하고 당장의 뭔가 성취도 테스트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대학 입시라는 이 부분을 성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급해하지 말고 뭔가 아이에 맞게 플랜을 잘 세워서 좋은 수업을 선택해서 좋은 아이에 맞는 어떤 교육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의논받을 때는 사실 뭐 학원이라든지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측정을 하게 되면서 학생에 맞는 스텝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부모님의 영향이 고1까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고1까지는 학생의 기본에 흔들리지 않고 수학에 흥미가 떨어지지 않게 좀 학원을 만약에 보내신다고 하면 학원 플랜을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고 사실 고2부터는 아이들이 거의 학원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때 어딜 가도 기본기가 충실하고 수학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친구라고 하면 그때 학생들이 보통 좋은 강좌를 알아서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그 수능 공부를 하거나 내신 공부를 했을 때 탄력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정확한 아이에 대한 진단을 하셔가지고 고1 때까지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